이완규 법제처장. 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임명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지명을 받은 거예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지명됐다고 오늘 저는 들었습니다. 예. 박은정 의원께서 질문했지만은 윤석열 측에서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헌법재판 한덕수 측에서 그거는 뭐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기 좀 했는데 좋지 않은 지금 것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를 앞두고 이게 얼마나 혼돈스러운 얘기.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이게 도대체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오늘 왜 나왔어요? 발표만 안 쓰니까? 아니 그게 오늘 저는 그 우리 그 됐어요. 최부총리 청문회 예. 우리 경제부총리님 네.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곧 사퇴한다라고 하셨죠. 뭐 임기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남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 그런데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핸드폰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을 진짜 천재스러워요. 그건 짱구 발언이 아니잖아요. 사퇴한다 했는데 만약에 현재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은 사퇴할 거예요? 그건 제가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아까 의원님 사퇴 아니 그러니까 부분은요. 사퇴한다고 이 했잖아요. 정부가 2달 남았기 때문에 2달 뒤에는 제가 사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좋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미 재무장관이 오시는데 제가 갑니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알래스카 LNG과를 하면은 관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소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 LNG를 특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론 질문을 그렇게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거기서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에너지 석유 기업인 미국의 엑손이나 영국의 BP도 알래스카 LNG 유저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손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복로로 시키려고 하는 이 작전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없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분명히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그 전화하면서 대통령 나오냐 얘기한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역시 트럼프다운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한덕수 대행을 띄워놓고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것을 잡으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제가 왜냐면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어렵고요. 다만 네. 그렇게 양 정상이 기가 통화했기 막히게 때문에 빠져나갈 그걸 하면 안 돼요. 사실 말이죠. 보세요. 한덕수 대행은 국회에서 합법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추천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가지고 탄핵당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죠. 네. 우리 최상목 대행은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마은혁 그리고 마영주 헌법 대법관은 임명 안 했죠. 그리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인용됐는데도 임명 안 했죠. 임명하려는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면 뭐해요? 누구하고 노력해요? 안 했죠. 응? 그러나 이게 있어요. 최상목 대이 두 분을 임명해 줌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8인 체제로 정상화됐고 또 8인 체제에서
윤석열을 8대 0으로 파면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총리는 보수에서 공적이에요. 안 하려면 3명 다 안 해야지. 조한창 정리해 주세요. 그분들도 여야 합의가 안 됐는데 2명을 임명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만들었다. 그래서 보수에서 공적이에요. 그리고 진보에서는 야당에서는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협평을 받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 여야가 합의해야 임명한다 하는 법이 있어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보세요. 네. 한독수 대행께서 그 여야 합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헌정사의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지고 마은혁 마영주 다 임명해요? 여야 합의했나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기재부 장관, 네, 제가 앞에 의원들의 질문을 듣다 보니까 국민들이 복창이 터지겠어요. 예? 윤석열 존경합니까? 대학 다닐 때 같이 다녔잖아요. 대학 다닐 그때 때 형이라 몰랐습니다. 하겠습니까? 대학 다닐 때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상모가 상모하는 거 맞아요? 네? 상모가 이렇게 부른 거 맞아요? 아닙니다. 윤석열 존경합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가 뭐냐? 아시죠? 네, 바로 남 탓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국민 탓, 국회 탓, 야당 탓. 그것 때문에 파면된 거예요. 지금 답변 내내 남 탓이에요. 채권을 왜 샀습니까? 추천이 들어왔어. 왜 마은혁 임명 안 했습니까? 전임의 의견을 받아서 여야 합의가 안 됐어. 심지어 휴대폰을 왜 바꿨습니까?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렇지, 휴대폰이 잘못됐어요. 왜 남 탓을 그렇게 합니까? 국정 내내 그렇게 했습니까? 직무대행 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 남 탓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루 종일 오늘 오전 내내 남 탓하고 심지어 휴대폰까지 탓하고는 보고 너무 황당할 정도까지. 아니 이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이 지나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남 탓을 그렇게 해요? 전 사실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최상목 장관이 파면될 이유가 똑같습니다. 윤석열하고. 윤석열은 남 탓하다가 파면됐어요. 최상목 장관도 남 탓하다가 파면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마은혁 임명하는 거 이런 거 다 남 탓하다 끝난 거예요. 예?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저 경찰청 서울청장 대행, 네, 서울청장 대행입니다. 서울청장 대행을 임명하셨죠? 올해 2월에 임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임명했습니까? 뭐 제가 결제했습니다. 서울청장 언제 만났습니까? 정확히 제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기획재정부에 그때 출입을 했었습니다. 네, 정보 예금 행사 때부터 만난 거죠? 네,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 몇 년 됐습니까? 벌써 그때 몇 년도입니까? 그때 안대가 2006년도에 2006년도 지금까지 교분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박현수 지금 현재 서울청장 직무대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분이 12.3 내란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번 어느 국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들었습니다. 13 내란 때 조지오 경찰청장이 윤석열을 만나고 계엄이 선포되고 그러자 조지오 청장이 박현수 전화를 합니다. 그다음 박현수 그 당시에 경찰국장이었죠. 경찰국장이 다시 경비국장 전화해가지고 2분 후에 바로 국회가 전면 봉쇄가 돼요. 박현수 국장. 네, 그때 무슨 내용을 통화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 당시에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집에서 출근을 안부 하면서 전화했습니까?
집에서 출근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됐습니다. 경찰국장으로서 그 계엄이 긴박한 상황에서 안보 전화했다고요? 안부전한 건 아닙니다.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입니다. 이런 종사자를 갖다가 지금 수사받고 있죠. 네, 그 조사받고 있죠. 입건됐죠. 참고인사를 3회 받은 바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수사받은 자를 직위 해제해야 돼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장관은 대행 시절에 저런 내란 수계를 위해서 중요 임무를 수행한 경찰국장을 바로 이 서울경찰청장 대행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승진시켜서 직위 해제해도 부족한 사람을 승진시킨 겁니다. 이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계속 내란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알박기 인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최상목 장관이 바로 이걸 한 겁니다. 응?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찰청장 대행이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청을 했기 때문에 결재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남탓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답변하기가 남탓, 어려워서 또 그렇습니다. 남탓? 그러니까요. 이것도 적법 절차에 따라 합니다. 아니 그런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짤막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예, 교수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김선택 교수님 아까 말씀 잘 드렸고, 자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사기 헌법농단을 하고 있어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어제 오늘 평의가 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그냥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지명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은 지명행위에 가까운 것이고 지명행위에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면 임명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고 이런 가상적 정치적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농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의해서 휘둘려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헌법농단이자 유린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유린이죠. 예. 일국의 총리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놀리고 있어요. 기만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이것은 마땅히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가처분을 내려야 함이 헌법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상목 부총리님 또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님 두 분 다 권한대행인데요. 이분들이 위헌행위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한 석 달 정도 임명장을 줬고 헌재에서 주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25일 동안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위헌행위, 위법행위를 했는데 매일매일 이런 거에 대해서 헌재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앞으로는 위헌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 연구자로서 저는 그래서 이런 위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 소추를 해서 파면 결정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최상목 대행. 네. 2월 27일 날 권한쟁의 심판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권의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3월 4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작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언급이 없고 구성원이 똑같은 간담회를 열었어요. 사전에.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무회의 작동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식의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두 분을 임명하고 나서 국무위원들이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가 제2요구권을 포함해서 모든 결정할 때 국무위원 아니죠. 간담회 통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얘기할 줄 그거 아닙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기구고 거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들과 공식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논의 안 한 거예요. 간담회라는 법대 나오셨죠. 그냥 법조인이 아니에요. 법기술, 법꾸라지 같은 기술을 발휘한 거예요. 두 번째,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요? 본인이 재판관입니까? 본인이 판사예요? 왜 헌법재판소가 지금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7일 날 명백히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행위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동안 이렇게 뭉겼습니다. 가짜 국무회의하고 구속력 없는, 그리고 여야 합의 의논을 하는데, 그러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소위 말해서 인사청문 때의 여야 합의 공문 외에 권한쟁의 심판 이후에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까? 별도로? 두 사람은 여야 합의가 되고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되고 그랬습니까? 다 변명이에요. 거짓말이고, 이게 오늘날 일국의 경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채 문제,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시장에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2억 원에 가까운 장기 미국채를 환율과 역으로 진행되는 바로 그런 것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다. 이게 거짓말, 위선, 더군다나 국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경제부총리. 경제지표는 또 어때요? 뭘 잘합니까? 미국에 갑니까? 최상목 대행 없어도, 최상목 부총리 없어도 경제살 관련들 하겠어요. 없는 게 나요. 답변해 보세요. 네, 뭐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올리면은요, 제가 외화를 갖고 있던 걸 가지고 외화국채 샀기 때문에 환율의 문제는 잘못된 지적이시고, 그다음에 한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5분간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행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개구리 대행들이었어요. 임명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임명하지 말라는 것은 임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된다, 합의가 없었으므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도 무법적 논리이고 근거도 없지만,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어서 국회의장한테 보냈어요. 정계선, 조한창 등 임명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헌재에서 더더욱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진 않지만 마용주 대법관은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갠 거예요. 대법관이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청개구리 대행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위헌행위다. 헌법재판소법 67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헌재 결정에 기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목 장관, 네. 기속이라는 뜻을 아세요? 네, 뭐 모르죠? 몰라서 그런 거죠? 뜻은 압니다. 얘기해 보세요. 뭐 기속한다, 얘기해 거기에 보세요. 따라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몰랐구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속한다는 것은 남을 강제로 얽매여 자유를 빼앗는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얽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김선택 교수님께 시간을 나눠서 여쭙겠습니다. 1분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1분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는 헌법적인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 들어보니까 뭐 사고와 고리에 뭐 그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법에 있는 모든 권한에는 명시적인 한계가 있고 또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거나 고리됐을 때 그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해야 될 권한이고 하지 말아야 될 권한이 있어요. 권한 대행은 타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아주 제한된 한시적인 기간만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됐을 때는 차기 정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임명권 행사할 때 차기 정부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선취해서 침탈해서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법리를 놓고서 이 대국민을 중개되는 이 국회 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자, 김선택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임지봉 교수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헌법 학회 학자들의 다수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상 유지설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은 대통령 본인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부총리 입장에서나 혹은 국무총리 입장에서 대행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고 임시적으로 이 권한을 대행하는 내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권한 대행의 임명권은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해 놓은 분을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 대행의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현재는 또 그에 대해서 형식적 임명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 111조 3항에서 헌법적 의무가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지막 참고 자료로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런 보수 인사들의 의견도 참고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서는 진정한 정통 보수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좋으시겠어요? 그쪽 넘어가시더니. 제가 얘기할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분들조차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진정한 보수가 사라지고 극우만이 지금 날뛰고 있다고 이분들의 충고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국민의힘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